질문하는 마음 봉태규. 봉태규, 배우, 작가, 연기를 하고 글을 쓴다. 개별적 자아, 우리 가족은 꽤나 진지합니다. 괜찮은 어른이 되고 싶어서를 썼다. 나에게 꼭 필요했던 작업. 글 쓰는 일을 좋아하는 건 알았지만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글 마감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쓰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지면을 내어주신 덕분이죠. 매달 편집된 글을 보면서 조금 더 나은 글쓰기를 할 수 있었고요. 글쓰기의 출발이 아버지였다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관계였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엄한 분이셨고 어릴 때도 아버지와 감정을 교류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남자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동성인 아버지로부터 받는 영향이 크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서 기본적으로 애정 결핍이 있는데 이 결핍이 관계성과도 이어지고 결국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넘어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단순히 내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을 풀어내고 싶었어요. 첫 글의 제목이 별을 지나 빛이 되어 있다입니다. 아버지 이야기가 등장할 거라 생각했는데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글을 꼭 첫 번째로 넣고 싶었어요. 이전 책과는 조금 다르다는 알림 같은 의미이기도 하고요. 우리 가족은 꽤나 진지합니다를 썼을 때 많은 분들이 연예인이 쓴 육아 에세이로 단순하게 생각하셨었거든요. 물론 육아도 중요한 소재였지만 제가 의도했던 건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적인 담론을 꺼내보자는 의미가 컸어요. 눈치를 채신 독자분도 있었겠지만 기대보다 많진 않아서 이 글을 꼭 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이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부분을 국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개인이 투사가 되는 거죠. 아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가 일어났고 이 죽음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데 가정주부였던 어머니가 가장 선두에 서서 싸워야 하는 세상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죠. 자꾸만 피해자 가족이 대표성을 띠게 되는데 이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계속해서 말하고 써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세 번째 책을 쓴 소감도 궁금합니다. 글쓰기가 조금 편안해졌나요? 두 번째 책을 썼을 때 중점으로 뒀던 게 완독할 수 있는 책을 쓰자는 거였어요. 제가 30대 초반에 책을 읽어야겠다고 다짐하고 독서를 시작했을 때 완독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어쨌든 글이 잘 읽혀야 끝까지 읽는데 이해가 쉽게 안 되니까 되돌아가서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거예요. 내 책은 한 번에 후루룩 읽을 수 있도록 문장을 쉽고 편안하게 쓰자는 목표가 있었어요. 미사의 요구 같은 건 최대한 배제하고 단어 선택도 신중하게 엄청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막상 책이 너무 쉽게 읽히니까 평가절하를 하더라고요. 웃음. 사실 그때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이번 책은 독자의 완독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쓰려고 했어요. 어린 시절의 일화도 많이 담아냈고 가족 이야기도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어요. 글을 쓰기로 마음먹고 나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쓰게 될 것 같다고. 처음에 누나들이 걱정하더라고요. 원고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아버지인 것처럼 제게도 아버지이고 서로 기억하는 게 다를 수 있지만 그냥 각자의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제 생각을 담은 책이기 때문에 내가 겪은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려고 했어요. 왜곡하거나 감정적으로 쓰지 않으려고 했고, 다른 가족이나 사람들의 생각을 대신 표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과정이 저에게 되게 필요했어요.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때 저와 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좀처럼 떠나보내지 못하는 감정을 글을 쓰면서 털어버릴 때가 있죠. 맞아요. 사실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었고 돌아가신 후에도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아버지께서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너무 극적이어서 왜곡된 감정과 기억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글을 쓰면서 이 감정들이 정리가 됐어요. 저에게는 필요한 작업이었던 거예요. 막연하게 생각만 갖고 있었다면 정리하기 어려웠을 텐데 어느 정도 감정을 떠나보낸 것 같아요. 에세이라는 장르의 매력이기도 하죠. 저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썼을 뿐인데 비슷한 경험을 한 독자들은 위로를 받기도 하죠. 책 제목을 정하면서 독자들을 상상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기 반성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 자신이 목표하는 어떠한 지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한 사람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회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개인이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한다고 해도 쉽지 않고요.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많으니까요. 모든 걸 내 탓으로 여기지 말자. 하지만 괜찮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놓지 말자. 그런 심정이었어요.